우리 서 변호사님의 전공 과목인 이 검찰 쪽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3년여 동안 뭉갠 채 두었던 이른바 블랙리스트 상자를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난 25일 산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서 이 블랙리스트 수사가 앞으로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동부지검장은 심우정 지검장이죠. 추미애 때 법무부 기조실장을 한 사람인데, 심우정이가 이렇게 앞장서서 할 리는 없고, 우선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산업부인데 그 블랙리스트 사건요. 그때 그 한전 있잖아요. 한전인데 이거 한국전력도 있고 동남발전, 서부발전 뭐 여러 개의 자회사가 있잖아요. 4개가 있습니다. 예. 이런데 그 사장들이 임기가 이제 그 1, 2년씩 많이 남아 있었는데, 일괄적으로 이제 그 서울 시내 호텔에 모아가지고 사표내, 정권 바뀌었으니까 그게 사표내 이래가지고 이게 그 압박을 해가지고 사표를 수리해 받았던 이런 게 사건이에요. 이걸 이게 담당했던 그때 국장 있잖아요. 국장님이 압수수색 당하기 전날 저하고 술을 먹었어요. 저녁을. 저녁에 압수수색 당하기 바로 전날. 이분이 저는 그 선배가 사표 받은 분인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우리 서울법대 제 2년 선배고. 2017년에 국장이면 지금 1급 됐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미국의 상무관하고 이번 돌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행정고시 제 1년 선배고, 서울법대 선배이기 때문에 즐겁게 만나가 저녁을 먹고 술 한잔하고. 근데 그 다음날 딱 보니까 이게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핸드폰으로 다 뺏겨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국장이죠. 이분이 그 사표를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2019년 1월에 19년에. 왜냐하면 이게 그때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사표를 강요해가 임기 남았는데 받으면 직권남용이잖아요. 이걸 이게 고발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주진우 부장이 있었죠. 형사 6부장이죠. 주진우 부장이 지금 이게 윤석열 캠프의 인사검증팀장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핵심이에요. 전화 위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진우 부장이 수사할 때, 그때 이제 환경부가 급했던 거죠. 환경부가 워낙에 급하니까 환경부만 수사하는데도 방대하잖아요. 그때 이거 환경부를 주진우 부장이 수사해가지고 기소까지 하가 구속까지 시켰죠, 나중에. 김은경.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주진우 부장은 사표 냈습니다. 자천돼서. 사표를 내가 지금 변호사예요. 당시 한천식 동부지검장도 같이 사표 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을 먹으니까 나가라는 뜻이구나 하고 사표 내고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후임들이, 그리고 나서 이 후임들이 전부 이 권력의 충견들 있잖아. 이 왕견들이 동부지검에 다 오니까. 그럼 이게 다른 부서까지도 수사가 확대돼야 되잖아요. 근데 수사 확대를 안 하고 이제까지 이게 캐비넷에 근데 이게 묻어놓은 거죠. 근데 오늘 조선일보 단독 보도를 보세요. 그 사이에 일부 이제 검사들은 다시 수사하자. 이런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검사장들이 압박을 넣어가지고 수사 못하도록 막았다. 이게 오늘 조선일보 단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누군지 이름은 안 밝혔는데 그 이후부터는 전부 권력의 충견들이 왔어요. 보세요. 동부지검장이 누가 왔느냐? 조남관, 법무연수원, 그다음에 다 이게 잘 나가던 정권에서 뭐 차관들하고 다 잘 나가던. 그래도 이제 나중에 검찰국장하고 대검 차장할 때는 또 윤석열 쪽에 편을 들어주었지 않습니까? 뭐 나중에는 이게 뭐 바로 돌아왔죠. 그다음에 고기영 차관했죠. 차관. 그다음에 이수근 지금 가장 심한 게 김관정이잖아. 김관정이 같아. 지금 이게 추미애 아들 수사했던 수원고검장. 지금 수원고검장이죠. 이런 사람들이 수사팀에 계속 압박을 여가 못하도록 막으면서 왔는데, 수사팀에서도 이걸 이게 무혐의를 할 수는 없잖아. 왜 못하느냐? 환경부 장관이 구속돼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똑같은 구조잖아요. 압박이가 사표 받은 게.
그래서 이게 이제까지 이게 캐비넷에 있다가 이번에 수사를 했는데 그럼 이게 왜 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 했느냐? 그러니까 왜 수사를? 이게 김호수 작품이에요. 김호수가 예. 김호수가 이게 윤석열하고 이제 그좀 화해가 어떻게든 1년 더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번에 인수위 보고할 때도 윤석열 입맛에 맞게 하잖아요. 코드를 팍팍 맞추고 있다고 말이야. 이 중요한 게 동부지검 6부장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동부지검의 제일 선임 핵심 부장이 6부장입니다. 특수부장처럼. 예. 그런데 6부장은 다른데 부장하다가 최고 요직이니까 가거든요. 근데 지금 동부지검 6부장이 바로 이게 김호수의 가장 친한 후배입니다. 이분이 최형원 6부장인데 이 사람이 34기니까 근력이 부부장 하다가 초임 부장을 최고 요직에 간 거예요. 최영원이가 전라도인데 광주 출신, 광주 대동고등학교. 그다음에 추미애 대학 후배 한양대 법대를 나와서. 그러니까 김호수의 고등학교 후배, 추미애의 대학 후배예요. 그러니까 최형원이를 딱 동부지검의 제일 요직 6부에 박아난 거죠. 정권 막으려고. 김호수가 고등학교 후배를 딱 박아난 거지. 심었구만. 예. 대동고가고 송영길이도 대동고고. 전부 대동고고. 강기정이도. 예. 대장동에 보면 전부 대장동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호수가 볼 때, 야, 형원아, 최영원이 뭐 워낙 친하니까 너 이게 산자부부터 이제 좀 벌레면서도 수사 좀 해라. 그러면 이게 윤석열 후보가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내가 1년 더 할 수 있다. 임기 채운다. 이래가지고 이게 수사 착수했다고 지금 이게 법조계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제까지 최영원이 묻어두고 있다가 갑자기 정권 바뀌고 김호수 연임 때문에 이걸 이게 수사에 착수했다. 지금 이게 이런 의도로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예. 그 다음에 검사장이 또 훌륭하죠. 우리 아까 심우정. 네. 심우정은 이제 제하고 대학 동창입니다. 아, 그래요? 아버지가 이게 옛날에 심대평. 우리 유명하잖아요. 충청 도지사 있잖아요. 예, 심대평 씨 아들이고. 예, 심대평 아들인데 워낙 우수한 검사고 심우정은 무색무취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색이 뭐 없어요. 보수 진보이랑 좌파 우파. 따라서 이게 그냥 원칙대로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동부지검장은 그냥 원칙주의자고, 그다음에 부장검사가 주로 하는데 이거는 이게 김호수하고 저는 작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나 지금 아까도 나왔던 이 김의겸에는 자기가 낄 때 안 낄 때 다 끼어들던데 이번에도 뭐 이게 정치 보복이고 검찰 쿠데타다. 그 칼 것은 결국 문재인을 겨냥하고 있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난리 법석을 떨고 있네요. 여기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김호수가 이제 하는데 왜? 사표 받은 선배가 제 대학 2년 선배를 했잖아요. 예. 전날 술 먹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표 받은 선배를 위로를 좀 해줬죠. 환경부 장관 사건을 봐라. 환경부 장관 사건을 보면 장관 김은경이하고 그때 균형 인사 비서관이라고 있죠. 예. 뭐 균형은 무슨 균형이야. 편파 인사지. 신미숙. 신미숙이. 예. 그때도 이게 김은경하고 신미숙이만 구속 기소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그랬죠. 선배님은 기소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주도한 거는 백운규고요. 백운규죠. 백운규가 장관. 사표 받아오라니까 받아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게 백운규 위에가 있는 거죠. 이게 그때는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이게 그때 청와대 비서관부터 이게 문재인이죠. 결국 그 주범은 문재인부터 청와대 비서관 보좌관, 그 다음에 백운규까지가 주범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수사 들어가면 청와대 또 백운규 또 기소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김의겸이나 이게 보복이라고 지금 날뛰고 있는데 이거는 이게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났잖아. 직권남용이라고. 저는 이제 환경부 구조가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처벌될 수밖에 없다 봐요. 다만 이게 위선이 백운규가 그 청와대 위선을 부르줘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피고발된 게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홍남기 기재부 장관. 이 산하기관은 이 기재부에서 총괄 과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까지도 지금 고발이 됐기 때문에 임종석, 조국, 홍남기, 백운규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죠.
그 중에 이제 몇 사람은 무료 급식소로 국립호텔로 간다고 봐야죠. 결국 이게 그 문재인이가 주범이고, 그다음에 실무 책임자는 비서실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임종석이에요. 예. 그다음에 주무는 조국이하고 이제 인사비서관이죠. 조국이는 민정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수사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 뭐 측근들이 하나하나 가더라고요. 여기서 이게 제가 중요한 그 판결 하나 제가 소개하면요. 여기서 우리 문재인의 가장 핵심이 윤건영이 있죠. 윤건영. 그다음에 그때 민정비서관이 백원우죠. 예. 100원은. 윤건영하고 백원우가 이분이 그 벌금 5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와, 이게 저는 이례적인 게요. 이 윤건영이가 자기 그 여직원 있잖아. 예. 요걸 이렇게 백원우한테 부탁해가지고 국회 인턴을 해가지고 자기 연구소에 있는 여직원을 국회 인턴을 해가 나라돈 월급을 받아가 월급을 대신 줬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랬죠. 그게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로 이게 기소가 돼가지고 검사가 윤건영하고 백원우를 벌금 300씩 약식 구형했거든요. 근데 판사가 딱 보니까 재질이 너무 안 좋다 이거야. 와, 판사가 벌금 올리는 경우는 진짜 이례적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윤건영하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벌금 500씩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법원에서 때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윤건영이 정식 재판해가지고 다음 주 재판이거든요. 지금 이게 윤건영이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백원우도 이게 민정비서관 아닙니까? 아, 셌죠. 근데 둘이가 공모해서 나라 돈을 사기 치모 가지고 벌금 500씩 사기꾼 돼버린 거죠. 두 명이. 이게 지금 요즘 법원의 추세입니다. 저는 이번에 조국 임종석도요. 결국 이 블랙리스트 있잖아. 다 이게 김태우 수사가 폭로에서부터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놓기 때문에 같이 이게 처벌된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에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했는데 그 유사 사건이 방금 얘기한 대로 김태우 당시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이 폭로한 게 있지 않습니까? 특감반에서 330여 개 공공기관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그게 600명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100명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 또 친야 성향이 강한 사람 이 100명에 대해서는 특별검찰을 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그 자료가 다 있을 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당시에 뭐 과기정통부라든가 총리실, 통일부, 산하 이런 데서도 전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그 당시에 보도된 내용들이고 일부 이제 보온체라든가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 여기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이라든가 그 당시 이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으로 제기됐던 이런 부채에 대한 수사에 만약에 착수한다 한다면은 전 정권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근데 이거 저번 주 금요일 날요. 저번 주 금요일 날인데 김태우 수사관하고 전역을 했어요. 아, 그래요? 저 김태우는 이제 그 저하고 형 동생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해야 되니까 김태우 수사관이 이번에 참고로 강서구청장 출마했습니다. 아, 출마했습니까? 강서구청장 예비후보로. 지난번에 국회의원에 그 지역입니다. 예, 예. 좀 이게 그 시청자님들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강서구청장. 예. 그 폭로가 대단한 거니까. 결국 근데 이번에 윤석열 당선자가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앤다 그랬잖아. 거기에 보면 이제 공직기강이라든지 반부패 비서관 있잖아. 예. 이게 부메랑이 되는 걸 알거든요. 이 말을 이게 거꾸로 나는 민정실에 그런 부서를 다 없애겠다 이 말은 전 정권이 반부패나 또는 이게 공직기강에서 저지르는 거 있잖아. 이걸 이게 완전히 발본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게 봐야 하나? 나는 그 부서를 없앤다는 말은 전 정권을 이게 완전히 손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제대로 수사하면 이게 모든 부처가 다 걸립니다. 큰일 났네. 법무부도 제가 보기에 한 서열 한 3, 4위쯤 돼요. 네. 법무부도 이게 낚아서 살펴받은 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 법무부도. 그러면 이게 조국 추미애 걸리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산자부가 이제 그 출발 신호탄이죠. 거기 지금 이게 기관이 뭐 몇십 개가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수사에 하나하나 들어가 보십시오. 그럼 이게 안 걸릴 부서가 없죠. 제대로 이게 저는 이번 기회에 좌파들
전부 이게 인사 알바 깨놨잖아요. 예. 이걸 이렇게 대못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알바 깬 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검찰에서 저는 그 당시에 사표 받고 대신 알 받고 사표 받고 알 받고 한 거 있잖아요. 예. 이걸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앞으로 공기업 인사가 정상화된다 이래 봅니다. 박범계도 뭐 걸릴 게 있을라나 뒤늦게 장관을 했습니다마는 요즘 보면은 그동안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다니더니 고개를 좀 숙인 것 같은데요. 우리 법무부도 좀 인수해서 이렇게 보고도 좀 받아주시고 하면서 꼬리를 싹 내려버렸던데요. 지금 이게 박범계는 피고인입니다. 지금 이게 그때 그 패스트 트랙 있잖아요. 예. 그걸로 이게 지금 재판 중에 있어요. 아, 그렇죠. 아, 요즘 이게 그 판사들 분위기에 하면 저는 엄청난 결정이 나올 수 있다 봐요. 지금 이게 아까 윤건영, 백은우 있잖아요. 예. 이걸 이렇게 검사가 309억인 걸 500으로 올려쳤습니다. 판사가. 그 다음에 추미애 있잖아요. 예. 추미애도 정치자금 검사 구형인 걸 50만 원 판사가 벌금 때렸습니다. 예, 맞아요. 추미애도 50만 원 3월 14일 날 때렸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게 박범계가 그때 패스트트랙 할 때요. 어떻게 했냐면 이게 그 직원을 프로 레슬링처럼 이게 목을 껴안고 막 벽으로 멸쳐가지고 압박해가지고 했거든요. 그게 레슬링 할 때 그 우리 보면 막 꺾기 있잖아. 예. 그 제가 용어 레슬링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엄청난 폭력 아닙니까? 그 이게 집행유예만 넣어도 앞으로 이게 뭐 국회의원이고 뭐고 공직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리를 싹 내리고 살랑살랑. 지금 여기 이렇게. 판사가 재량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권 바뀌었으니. 예. 따라서 저는 제 결론적으로는요. 추미애도 그렇고 박범계도 그렇고 조국이 세 명이 무법부 장관 아닙니까? 예. 문재인 정권의 법을 무시하는 무법부 장관. 이 세 명이 결국은 이게 저는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게 요즘 한 곳에 살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따로 살지만 세 명이 한 장소에 물론 이게 여자 남자 방은 다르지만 뭐 독방을 출신했지만 조국이는 100%고요. 조국이는 이게 100%고요. 그다음에 추미애는 고검에서 재수사 들어간 아들 있잖아요. 예. 재수사 들어가 멈추는 요게 만약에 직권남용이나 그때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면 그건 구속입니다. 그건 큰 거예요.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박범계도 뭐 제법 큰 거죠. 이게 폭력도 큰 겁니다. 국회에. 이런데 그 세 명 뭐 같이 살거나 아니면 최소한 전과자는 된다. 이미 추미애하고 조국은 전과자고요. 이래 봅니다. 마침 뭐 추미애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서울 고검에 추미애 아들 그 황제 휴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부지검의 김관정 지검장이 그걸 무혐의 처분해가지고 본인은 이제 승승장구를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성윤이가 지금까지는 꽉 막아놨어요. 원래 재수사가 결정이 됐었는데, 근데 서울 고검에서 지금 이걸 수사를 하겠다. 그래갖고 검토에 착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되면은 추미애, 이성윤, 김관정 다들 그냥 한 묶음에 굴비 엮듯이 엮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요게요. 요 사건이 이제 옛날에 제가 많이 다뤘잖아요. 예, 많이 다뤘죠. 근데 참 많이 이거 지금 다뤘죠. 오래돼가 제가 핵심만 기억을 되살려드리면 예, 원래는 이게 2017년 6월 달에 휴가 나왔을 때 이야기죠. 예, 그렇죠. 2017년 6월 달에 예, 추미애 아들이 휴가 나가지고 근데 이게 탈영을 해버렸잖아요. 탈영. 이게 군무 이탈이거든요. 군무 이탈. 근데 추미애하고 이게 보좌관이 거기에 이제 그 전화를 부대해가지고 이게 불법으로 휴가를 연장 막 이러면 군무 이탈을 면하잖아요. 예. 요런 데 그 사건으로 고발이 됐는데 김대희한테 전화하고 그랬잖아요, 보좌관이. 근데 그때 추미애 카톡하고 다 이게 수사해가지고 보좌관한테 번호 알려준 게 노거든요. 예. 그 지원부대 있잖아, 그 위에. 그 상관한테 번호 알려준 게 논단 말이에요. 추미애가. 예, 예. 보좌관한테. 근데 이걸 김관정이 그때 이걸 무혐의했잖아요. 무혐의 처분했죠. 그래서 무혐의했는데 고검에다가 서울 고검에다가 국민의힘에서 항고를 했거든요. 그럼 이게 보통 항고하면 이제 그 세 가지 결정할 수 있어요. 예. 항고하면 물론 이제 그 90%는 항고 기각, 뭐 항고하면 기각하여 보통 3개월 이내 결정합니다. 예, 3개월 이내 항고 기각이 90%예요. 기가. 예.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한 10% 정도는
재수사해라고 돌려보냅니다. 이게 다예요. 대부분은. 동부지검으로 돌려보내는 게 10%. 예. 그다음에 기각이 90%예요. 아주 이례적인 결정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때 서울 고검장 있잖아요. 예. 조상철인가? 조상철. 그때 이 서울 고검에는 추미애한테 기양 온 사람들이 많았잖아. 예. 전부 이게 반추의 그 본거지잖아. 고검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돌려보내면 김관재가 또 무혐의할 거 아닙니까? 예. 기각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게 고검에서 직접 재수사를 한다. 이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게 작년 초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조상철 고검장의 당시 원래 그 조부영 의원이라고 예.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이 있습니다. 충청도 부의 아주 점잖으신 분인데 그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검에서 이게 재조사 결정은 제가 변호사 하면서 이따가 두 번 봤습니다. 20몇 년 동안 2번 봤어요. 그만큼 이게 이례적입니다. 고검에서는 중대한 사건이다. 근데 동부로는 못 믿고 돌려 못 보내겠다. 김관재 우리가 하겠다. 보내면 또 마찬가지죠. 이랬잖아. 예. 이래 나니까 추미애는 이게 큰일 났잖아, 이게. 예. 이게 이제 사법 거래가 되거든요. 검찰하고 딜이잖아. 사법거래죠. 그래서 이게 그 부랴부랴하게 이성윤이 있잖아요. 예. 이성윤이가 이게 중앙지검장이 더 원래는 요직이거든. 이 고검보다. 요직이죠. 예. 근데 일단 고검이 급하니까 저는 이제 그 서울 고검장으로 이성윤이를 빨리 보내가지고 이걸 이게 막아왔던 거죠. 덮어라. 덮으라. 예. 그래서 이게 지금 1년 6개월 됐습니다. 작년 초에 재수사 결정하고 제가 이게 가장 최근 거 보면 작년에 몇 달 전이죠. 이제 3월 달이니까 작년 10월 달에 조수진 있잖아요. 예. 조수진이 고검에 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냐? 이랬더니 이게 이성윤이가 뭐 이게 뭐 조사는 하는데 말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1월 달에 재수사 결정했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초 하고 예. 그래도 3달 이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수진이 작년 10월 달에 또 이게 고검에 압박을 내가 계속 해라 이랬었거든요. 근데 계속 묻히고 지금 대선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성윤이가 묻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고검에 검사들이 들고 올라온 거죠. 이제 이성윤이 곧 그만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둘 수밖에 없죠. 뭐 자기도 이게 피고인이죠. 그래서 재판 이게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검에서 이게 다시 캐비넷에 꺼내가지고 검토 중이다. 요걸 이게 제가 중견 간부한테 들어서 한번 어벤져스인가 그 있잖아요. 이게 이현종 선배하고 예. 그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했더니 또 신지호 선배가 또 이게 방송하고 제한테 이게 저도 이게 지청장 간부한테 들었으니까 수사가 나고 요거는 이게 원래 또 순리대로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게 캐비넷 꺼내서 검토 중이다. 이렇게 왜 재수사 조사 결정했으면 답을 내놔야 되거든요.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되잖아. 근데 고검에서 발표 안 하고 뭉갤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이것도 이게 조만간 논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추미애는 완전히 어디로 사라져버린 인물이 됐어요. 입도 탁 봉하고 있고 뭐 한때는 서울시장에 나가니 많으니 또 명추연대고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집권하면은 총리는 내가 따놓은 당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문이 났었는데 요즘에는 이것저것 걸리는 게 하도 많으니까 그냥 꼬리 딱 내리고 숨어 있는 게 상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이제는 근데 저는 출마는 어렵다 봐요. 이번에 출마는 정치자금법 전과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정치자금 카드 있잖아요. 이게 재밌는 게 이번에 아들만 또 있잖아요. 아들이 그 훈련소 마칠 때 나올 때 보좌관한테 카드 주가지고 아들 좀 고기 좀 먹이라 이러고 고기를 15만 원치부터 시골에서 그다음에 엄청나게 먹었어요. 기름도 5만 원이니까 19만 원. 그러니까 고기 14만 원, 기름 5만 원. 그러면 이게 19만 원으로 벌금 50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정치 자금을 갖다가 아들한테 써버렸잖아요. 네. 그때 추미애는 파주에서 있었거든요. 파주에서 딱 걸려버렸잖아. 근데 정치 자금을 이렇게 아들한테 사용을 해가지고 전과자가 된 사람을 국민이 누가 뽑겠어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그 딸 있잖아. 딸도 이게 그 식당 있거든요. 예. 딸한테 가서도 이게 그 몇백만 원 팔아줬는데 그거는 이게 무혐의 된 게 아니고 이번에 결정문을 보니까 그거는 혐의는 있는데 날짜가 오래돼가 공소시효가 지났다. 예. 이래가지고 이게 그거는 빠진 거지. 아들만 처벌된 거지. 딸도 이게 부정으로 쓴 거고요. 이렇게 추잡하게 국민의 세금 정치 자금을 아들한테 이게 또는 딸한테 뿌리는 이게 이제 추미애가 어떻게 표달라 합니까?
이거는 저는 벌금형을 떠나서 정치는 어렵다 봅니다. 추미애가 나가기는커녕 지금 민주당에서는 쫓아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추미애 판단 잘못으로 윤석열을 대선 후보 만들고 대통령까지 만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뿐만 아니라 김경수도 또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드루킹 사건 수사하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쪽의 입장에서는 큰 상을 줘야 할 사람 같아요. 그럼 여기 추미애는 우리 자유우파 쪽에서 보면요. 추다르크보다 훌륭하죠. 우리는 여기 추다르크보다 저 좌파 쪽에서 보면 이 추미애가 완전히 그 뭐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뭐 마이너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있잖아. 하는 짓마다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하는데 우리 우파 쪽에는 추다르크죠. 뭐 저도 이게 추미애가 뭐 탈당하면 뭐 이게 우리도 감사패를 하나 줘야 된다. 결국에 이번 선거는 추미애 조국 이 사람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상당히 기여한 건 맞다 이래 봅니다. 추미애가 또 설치고 나서야 저희 유튜브도 좀 이렇게 살아나는데요. 조회수도 늘어나고 어쨌든 추미애가 꼬리를 싹 내려버리고 숨어버리니까 조금 재미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